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기울기가 제로인 경우에 옆돌리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울기 제로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수구와 일적구가 45도 각도에 있는 경우, 수구가 코너로 진행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울기 제로에 의해 이렇게 지금 큰 문구가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2팁, 3팁, 4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공 3개하고 일적구 3개를 이렇게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구와 일적구를 45도 각도, 즉 기울기 40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다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울기가 4기 때문에 수구에서 일적구를 맞출 때 8분의 4 두께를 진행하게 되면 이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틱과 이제 투쿠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보통 이제 10시 반, 2팁 같은 경우죠. 10시 반 2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수구를 제로로 진행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회전량이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 10이라는 거는 이제 기울기 10을 얘기합니다. 10만큼 간다는 의미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수구가 제로로 진행됐을 때 이제 저기 기울기 20, 그러니까 20포인트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시는 수구 기울기에 30포인트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별도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여기서 이제 선을 그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구에서 일적구를 맞추는데 8분의 4 두께에서 3팁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회전량이 수직으로 진행하니까 한 3팁을 주니까 20 정도의 기울기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쳤는데 만약에 이 코너를 돌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스트로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치는 평상시에 그럼 나는 20보다는 조금 작게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를 조금 강하게 치내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치시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보다는 그죠? 기울기 20보다는 좀 더 많은 기울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20보다는 커지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4팁을 주는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수구에서 일적구를 8분의 4 두께의 4팁, 즉 8시 팁을 적용하게 되면 기울기 30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끌어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울기 30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이 4팁을 주게 되면 8분의 4 두께를 치다 보면 이게 안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끌어친다고 생각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코너보다는 그죠? 좀 더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가 되죠. 코너도 작아지 않고 좀 더 위쪽에 맞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이제 수직으로 진행할 때 일큐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네, 여기서는 이제 그렇죠. 8분의 4 두께로 진행하시면서 투팁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 기울기 10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서 투팁을 여기서 이제 투팁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치면 대한다에서 예를 들어서 15로 가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어 치다 보면 15로 가시는 분인데 그분은 기울기 10이 아니라 기울기 15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10시 반 세트업을 주면 요 10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0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15로 진행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시스템, 아니 회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쳐보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기울기로 가는지 그 회전량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1시 15분, 즉 요건 이제 1팁이라고 하는데요. 1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수구 기울기에다가 수구 기울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5만큼 기울어진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9시 45분. 요건 이제 중상단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구에서 플러스 15만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칸수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세 개는 전부 다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기울기는 요거는 억각인 경우 우리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족구를 맞출 때는 1족구하고 1퀴션 간의 그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서 투팁을 줬으니까 기울기 제로에서 한 칸이 이동을 한다. 한 칸이라는 건 여기 상단, 여기는 코너도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칸, 여기는 세 칸. 그래서 코너도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팁에 대한 회전량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만약에 가상해서 보신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 수고지 20짜리입니다. 여기 10이죠. 그래서 10을 향해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 맞지 않고 여기에 맞고 이제 10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맞아갖고 1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기울기가 10이니까 10이죠. 그리고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의 섹션 지점은 보통 수구 기울기에 20을 플러스한 게 바로 이제 시큐션에 해당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기울기 10이니까 여기 한 칸, 두 칸, 그래서 세 칸을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 20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건 반칸당 기울기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진행했을 때는 세 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모든 시스템은 다 그렇듯이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면 1쿠션에서 2쿠션에 진행되는 그 회전량의 기울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진행을 했을 때 나는 회전량이 어느 정도 간다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알더라도 만약에 투쿠션의 위치를 알려면 내 회전량을 아셔야 됩니다. 회전량을 아시게 되면 1쿠션, 2쿠션, 3쿠션까지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회전량에 따라서 상기션의 도착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왼쪽에 된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회전량에 의해서 발생해서 이렇게 도착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전부 다 수직으로 진행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수구에서 1족구를 맞춰서 수직으로 진행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똑같이 쳤는데 이런 식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게 치더라도 스트로크에 따라서 회전량이 더 발생을 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회전량을 더 발생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누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회전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큐션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요 근처에 만약에
이적구가 있다. 그럼 circuition으로 맞추는데 여기 도착하면 당연히 이렇게 요거는 circuition으로 맞겠죠. 근데 여기는 직접 이렇게 두게 되면 이 투쿠션으로 맞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전량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걸 만들었을까요? 그걸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3TB이고 이제 4TB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해놓고 여기는 40하고 45의 그 사큐션 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 밑으로 갈 때는 전부 다 3팁으로 진행하고요. 여기는 이제 4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이 요 위치에 있고 수공이 만약에 여기서 진행을 해서 수직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의 기준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진행됐을 때 보시면 네, 이렇게 수직으로 진행돼서 코너 쪽으로 가서 이렇게 4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서 또 하나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40의 위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큐션 10포인트와 20포인트 사이에서 이 1큐션에서 이 2쿠션, 2쿠션 두 개, 요 1쿠션에서 2쿠션 그 사이에 길기 20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요 사이에서 길기 20으로 진행하면 모두가 이 40포인트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사이에는 전부 40포인트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 1쿠션과 2쿠션이 이제 20포인트만 유지를 한다면 어디에 맞든 유지를 한다면 40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안쪽에 있을 때 만약 5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와서 5포인트만큼 더 플러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1큐션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진행할 때마다 요게 그만큼 여기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포인트만큼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 만약에 4팁을 진행했을 경우에 수직으로 진행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45포인트에 여기도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기 4팁을 진행할 때 약간 끈다는 마음 생각을 가지고 치시라고 그랬죠. 그 스트로크를 살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1큐션 20에서 30포인트 범위 내에서는 플러스 5포인트만큼 이 포쿠션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5포인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30, 나머지는 기울기가 20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체크할 사항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공이 3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수구, 1족구, 이제 2족구가 이렇게 있는데 2족구는 이렇게 40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유의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수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맞고 이제 40포인트, 4큐션 40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2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시게 보면 투쿠션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 날면에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이 공 무조건 맞게 되는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사이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당구 치다 보면 이게 만다고 잘 쳤어요. 근데 요 사이로 쏙 빠지면 기분이 확 상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치실 때
요걸 치시면서 물론 여기 이제 수직으로 진행하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맞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칠 때마다 약간씩 맞는 부분이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이거 일단은 수공을 한번 진행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당구를 치다 보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이제 코너 쪽으로 가까이 이제 붙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짧아져서 위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이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치실 때 보면 이 당구를 칠 때 이 이적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직접 맞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요 다이를 맞거나 직접 맞히는 이 범위를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당구를 놓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공을 맞추려고만 한다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짧게 진행되면 뒤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확률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선을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실큐션으로 맞추려고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맞게 되죠. 근데 이 포쿠션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만다고 보면 되겠죠. 두 개 다.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적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확률을 선택하라 이거죠. 짧게 떨어지든 약간 길게 떨어지든 그 범위를 생각하면서 당구를 치시면 당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면 보통 여러분들 이제 플러스 시스템을 아실 거예요. 플러스 시스템에서 코너로 진행이 되면 여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 10에서 진행할 때는 음, 우리가 이제 18인데 보통 18 정도가 더 플러스하면 되고 여기는 16, 여기는 15, 10 이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20에 출발했으니까 16만큼 플러스 했으니까 36이 되죠. 36이나 35나 요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하나 더 한 번 더 진행해 보면 그렇죠. 여기에 맞으면 이제는 여기에 있든 세 개의 공이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의 위치를 좀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공이 여기 수구, 일적구, 이제 이적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진행된 경우,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돼서 45, 그죠? 45 위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쿠션에서 위치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더 길게 진행을 되게 되면 짧게 진행이 돼서 이 공을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체크상으로 보면 이적구를 맞추기 위해서 확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요 이적구를 맞추려고 이렇게 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좀 길어도 되니까 좀 길게 되면 이제 투팁을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투팁이나 쓰리팁을 적용하시게 되더라도 요 공은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좀 저기 뭐랄까 좀 더 회전력이 더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좀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짧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요 공은 빠지게 됩니다. 뒤로 가서. 요 공은 뭐 추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요 정도 위치까지 만약에 수구공이 진행이 된다면 요 공은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요 공을 맞추려고 요게 맞고 요게 맞고 요게 맞으니까 이거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요 범위 내에 길이 갈 수 있는 기간만 정해놓으면 요 공은 무조건 맞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팁이나 3팁을 사용하셔도 이게 맞추는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공이 맞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4팁, 여기서 만약에 3백으로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이 코너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너로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게 아무리 팁을 많이 주더라도 요 장주 요 축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두 개가 무슨 뭐냐면 여기서 수직으로 진행하면 좀 끈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코너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너로 진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쪽에 3백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코너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구와 일적 구간의 기울기를 두께를 찾는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 40이면 4두께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이게 수구 이제 일적구로 진행할 때 우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의 두께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선을 한번 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거는 기울기가 30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3 두께를 치면 수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수공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저기 그죠? 두 두께니까 8분의 2 두께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께 이제 기울기가 요 수공이 여기 있어갖고 길이가 4 정도 되면 8분의 4 두께를 이용해서 여기 수직으로 진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께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치시면서 수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두께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길기에 대한 팁 적용과 하고 그 다음에 투쿠션 길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